산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일진 신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의 신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다음으로 월령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쇠의 기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금의 기운은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해서 수의 기운이 냉기와는 좀 다르고 약간 오싹하고 서늘한 기운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결실을 맞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봄부터 이제 안으로 축장되어 있던 기운들이 이제 발산하고요. 여름에 이제 극성하게 기운이 발산된 연후 금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제부터는 뭐가 된다? 안으로 이제 수장되어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났던 것들이 금의 기운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 일단 금의 기운은 숙살기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쇠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숙살지기라고도 하고 숙살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이냐 음금이냐에 따라서 성향 자체가 달라지는데, 양금인 경금은 제가 물성으로 비유할 때 완철금이라고 표현했죠.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같이 단단한 것을 말하고요. 또 뭐와 같냐면 강철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고, 또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금방 캐는 사람의 손이 가미되지 않은,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는데, 말로 치면 야생마와 같다 했죠.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조련이 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그 자연상 그냥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공이 된 그런 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괴를 갖다가 녹여서 반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귀걸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속 같은 거 시계를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장신구 같은 거를 것을 만들거나 사람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금이다. 여러분 안경테, 핸드폰 메탈 바디, 그 메탈 같은 게 있죠. 다 신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철을 갖다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석이다, 주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쓰임 자체가 은금인 신금을 이렇게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말로 치면 이건 이제 적토마 같은 것, 적토마라든가 아니면 잘 조련된 준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용도가 없고, 반드시 특히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련해야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다. 그리고 정화를 쓸 때, 정화를 쓸 때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의 연료인 땔감인 간목을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신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화를 들이대서 녹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반지, 결혼 예물시계를 갖다가 불에다 찢은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때는 그 결혼 반지, 결혼 예물은 맑고 깨끗하게 잘 닦아서 잘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얻어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경금과 같은 금이지만 경금과 달리 맑고 한 광채가 내야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경금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봐야 귀를 얻는 것이고요,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 귀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 자, 자월도 이제 오늘하고 이제 며칠, 오늘이 이제 3일이니까요. 4일, 5일까지 정도 하게 되면 아마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일까지 하겠네요. 5일까지. 5일, 1월 5일 목요일이죠. 23년 1월 5일 목요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월 절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절기는 대설과 동지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할 때 암기를 잘 하는 사람이 공부를 좀 잘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해력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기를 할 때, 머릿속에 암기를 할 때 무조건 이렇게 막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월을 30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기 대설 동지를 갖다가 30번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보다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암기가 될 것이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가요 있잖아요. 인기가요. 그런 거 글씨 써가면서 외우지 않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다 음정 박자 가사까지 다 외워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친숙해지고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월은 절기, 대설과 동지 이렇게 구분됐다라고 말씀드렸고,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올 때는 반드시 이 대설이 지나야지만 되는 것이고, 동지는 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아니지만은 음이 극성하여 음극즉 양생하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월, 자월, 축월은 모두 계절로는 동절이죠. 동절은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겨울은 동설한이라고 하는 단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자축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남극 대륙을 생각해라. 엄청나게 영하 20도, 30도, 쉽게 말하면 오줌을 누면 그냥 누는 순간 바로 얼어버리는 듯한 그러한 혹한의 추위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해월, 자월, 축월은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즉 냉기가 너무 강해서 만물이 얼어붙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은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조후를 할 때 쓰는 화는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 즉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태양이 떠야지만 전체 국가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를 할 때 정화를 쓰는 사람하고 병화를 쓰는 사람하고는 그 국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해자축월 설명하게 되면은 수왕절이 되죠. 12달 중에서 수가 가장 왕왕한 계절인데, 해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 임간지가 포태법상 인간지가 되고요.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월 중에서 가장 수기가 왕성한 자 해자월이 되겠습니다. 축월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라고 해서 토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축월도 해자축 방합이 성립하게 되면 이때 또한 수가 다시 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해자축월 수왕절이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어저께 경금, 오늘 일간 신금이 되겠습니다. 금이 자를 보게 되면 포태법으로 자월은 금의 포태법상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를 죽을 사자, 땅지자죠. 사람도 죽게 되면 기력이 있습니까? 없을까? 죽은 사람이 기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지가 되면 어느 일간이 월지가 사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신약하다, 일간이 약해진다. 반면에 금은 약하고 일간은 약하고 식상의 수가 왕하게 되니 약한 신금이 더욱 설기가 돼서 더욱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월에 이렇게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뭘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춥기 때문에 조후부터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만물이 얼지 않죠. 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금한수냉이 되죠. 금한수냉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찰한자, 물은 얼음, 냉자가 얼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금은 차갑고 물은 얼게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니, 화를 한 점 어둠으로 인해서 반대로 한수 원하게 되죠. 금은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하게 된다. 금은 차가우면 용도가 없고요. 그 수도 차가우면은 얼게 되면 얼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물이 얼게 되면 용도 생기가 없다.
얻게 된다. 그래서 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금도 따뜻해지고 수도 따뜻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월신금은 일단은 조후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신금 일간 자체가 신약하는 것이니 일간 자체를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하는 것이고 방조라고 하는 것은 비경겁제로서 하는데 인성은 신금 입장에서 토가 되는 것이고 비경겁지는 신금 입장에서 같은 금이 되는 것인데 어저께 제가 경금할 때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일간은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일간들은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갑을목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수생목해서 수가 인성이 되죠. 또 병정화가 병정화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목생화 하니까 목이 뭐가 된다? 인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무기토가 있습니다. 무기토가 일간인데 일간이 약하면 화생토해서 화를 얻어서 토로 생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계수가 일간일 때는 금생수 해서 금이 인성이 되는 것이지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임계수 등등은 이런 것들은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경신금은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인 토생금 하기보다는 같은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 하긴 해서 내가 생조는 받지만은 금으로 생할 때는 오금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경금은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로서 세진을 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은 화가 금을 화생토하기 때문에 단련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신금은 더럽혀지게 되면 아무리 임수로서 깨끗이 닦는다 하더라도 그 더럽혀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반지가 녹게 쓰는데 녹이 안 닦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과 달리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같은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되어서 일간이 약했을 때는 천간으로 경신금 또는 지지로 신유금 등의 동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일지에서 유금을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연지시지에서 신금을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크게 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일간 자체가 겨울에 화를 얻어서 금난수원하고 일간이 뿌리를 얻어서 튼튼해지면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자월에 신금이 뭘 할 수 있다? 중화를 잘 이루어서 신금으로서의 역할,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뜻하니 온기가 있을 것이고요. 상관인 임수를 쓰게 되는 것이니 총명할 것이고요.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관, 자기 자존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자기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용기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고요. 두 번째로 원령의 특성을 알고요.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먼저 일간 금인데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령 자수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 용음이다. 본체는 남자지만 쓰는 것은 속 마음은 여성스럽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자는 양 해수는 음이 되는 것이지만 그 본기가 자수는 천간의 개수와 같고 그 다음에 지지의 해수는 천간의 임수와 같기 때문에 체양 용음 체음 용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수는 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수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음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 금이 수를 생하죠. 금생수 일간인 신금이 수를 생하게 되니 내가 생한다. 아생자 다른 말로 식상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 되는 것이다.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일간 신과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또는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건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니 어떤 것, 그죠? 식신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월은 뭐다? 수왕절. 자월은 수왕절임에 반해서 인간 제왕지라고 했고요. 신금은 사지가 되는 것이니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많아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설하게 된다. 설기 태과한 사주, 설기 과다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기 과다, 설기 태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일간이 약한데 설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을 갖다가 더욱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니, 일단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또 겨울인 자월이기 때문에 조후도 필요한 사주. 그래서 아까 자월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월의 신금은 일간도 도와줘야 되고 조후도 해야 된다. 병화를 얻으면 조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신유금을 얻으면 신금이 도와줄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 토로서 토생금 하는 경우에는 토로 전혀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천간으로 무토가 아니라 천간은 기토로서 생조해지고, 지지는 축토 또는 보다 진토로서 생조해지는 것이 맞다. 왜냐?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 그 다음에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금이 약한데 비견겁진 금이 전혀 없다, 그러면 천간으로 무토는 절대 생할 수가 없습니다. 기토, 지지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토 또는 보다 축토로서 생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비견겁진 인성 또는 화가 있어 줘야 되고, 일간이 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연애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임수 투출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의 자월의 식신격이지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거의 금수진상관, 어저께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금수진상관처럼 이렇게 금수진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연지의 인목은 수의 기운을 설하고 인중에 있는 병으로서 미흡하지만 인중병으로서 조후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조후가 이렇게 충분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수는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면 수다 금침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당연히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에서 유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이긴 하지만 일간신금이 뿌리를 얻은 것 나쁘지 않습니다. 단 수가 너무 많아서 한습해지는 것인데 인중병화를 얻긴 얻었습니다. 그래도 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만큼은 조후를 위해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다시 자수를 얻었습니다. 수의 기운이 더욱 강해져 있지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원에 수가 많아지면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도 해당이 되지만, 기온이 더 하강한다. 더 추워지게 되고요. 기온이 하강하면 다 얼게 되죠. 금도 얼고, 나무도 얼고, 물도 얼고, 땅도 얼게 됩니다. 토로서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금을 생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냐? 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무토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무토는 있어도 용도가 크게 없는 것이 더욱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무술은 좀 얘기가 다른데, 이 무토는 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무토는 술을 제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금 자체를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매금시킬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제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반대로 신금을 매금해서 잃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무술시를 좀 권장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지로 원래는 사유축 삼합이라고 하죠. 근데 사자는 빠졌으니까
쭉 반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더 왕해지는 것은 좋은데, 이 기토는 또 신금을 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토가 금을 생할 때, 특히나 신금을 생할 때는 오금의 우려가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기토 탁임을 우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맑고 깨끗한 물로서 신금을 깨끗이 닦아야 도세조국을 해야 되는데, 기토 탁임이 되면 물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 자체, 신금 자체가 유금이 아니라 다른 뭐 신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일간이 뿌리가 없을 땐 기축시라도 써야 되겠지만, 일간 신금이 유해 뿌리를 뒀기 때문에 굳이 기축시를 만나서 기토탁임을 만들 필요는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인시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다시 인목을 하나 더 얻었고요. 왕수의 기운을 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신금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금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운이 아직은 뭐다? 그렇죠. 한습한 것을 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갖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묘시가 되게 되면은 신금이 투출한 거 뭐 그닥저닥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묘유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이 뿌리가 오로지 있는 것이 바로 일지에 있는 유금 하나 있는데, 묘유충 되게 되면 묘목도 상처를 크게 받지만 유금도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니 절대 못는 안 된다. 신묘시는 얻어선 안 된다. 임진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진유합금이 되죠. 진유합금이 돼서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게 되고, 임수세계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자월의 한기가 극심하게 된다. 임진시가 되면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면 되고,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해져야지만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좋을 거예요, 딸이 좋을 거예요? 자, 당연히 아들이 좋을 것이다. 개사시 같은 경우는 사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사유 반합이 될 수, 사유축인데 사유 반합이 될 수 있죠. 사중 병화를 뭐 공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정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춥다 하더라도 임수는 용도가 있어요. 왜냐? 신금을 도세주하는 깨끗하게 세진해주는 용도는 있지만, 개수는 신금을 세진하지 못하고요. 엄동설안에 눈보라가 억수로 쏟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를 용신으로 써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물이 많아지고, 임수는 그래도 용도가 있기 때문에 참을만 하지만, 개수는 뭐냐? 그죠? 불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개수는 좋지 못합니다. 목화운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갑오지 같은 경우는 인중에 있는 지장은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수생목하고 화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시지오화 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갑오지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병신시가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신금을 다시 얻어서 일간 매우 왕해지는 것도 있고,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병화를 이렇게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이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남녀 불문하고 병신시는 나쁘지 않지만, 여자보다는 남자일 때 병신시를 얻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되고, 반드시 화운 갔을 때는 병신시가 됐을 때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생신은 건드지 이 생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무자기축시, 신묘시 정도 보게 되겠고요. 개사시는 개수가 투출된 것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런 거는 뭐 목화운 가면 나쁘진 않습니다만, 굳이 개사시를 선택하지 말고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신시도 나쁘지 않고요. 선생님 왜 정유시는 얘기 안 합니까? 정유시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유시면은 일단 사주 원국을 봤을 때는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두 개 얻어줬고, 정화가 이게 약하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 정화는 어느 때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암질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도드라져서 내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죠. 쉽게 말하면 사자 새끼 한 마리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정화가 연에 있거나 또는 지지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신금 일간 옆에 바로 첩신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시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병신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병신 정유시가 있을 때 저는 병신시를 얘기를 하고 정유시를 잘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자, 오늘은 1월 3일 화요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